열심히 돈 모아서 맞이한 노후, 병원비로 다 날리고 침대에만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저는 국민연금 넣고 연금저축 계좌에 S&P 500, 나스닥 100을 적립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돈만 모으는 노후 준비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만 준비해서는 내가 원하는 노후를 만들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노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해도 취업에 문제가 없고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달랐습니다. 자라고 보니 자녀의 교육에만 투자하느라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님이 보였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님의 노후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업조차 쉽지 않고 서울에 나 하나 누울 방 찾는 일도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부모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니 숨이 막히는 상황인 거죠.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세대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건 투자였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부담감과 현실을 나의 아이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니 노후를 좀 더 계획적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월급의 일부, 생활비의 일부를 저축하며 자산을 불리고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돈도 있지만 체력과 건강 또한 포함되는 일이라는 걸요. 얼마 전 3개월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확실히 제 나이 또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다 제 부모님 또래고요. 반대로 저는 환자로 앉아있고 엄마가 보호자로 와 있었습니다. 새 모녀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빠르게 발견해서 참 다행이라고 매번 생각하지만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올 때마다 그동안 건강한 삶을 살았나요? 자기 자신을 돌봤나요? 라고 확인을 받는 기분도 들거든요. 이번 검진 전까지 열심히 수영하며 대회도 나가보고 맛있는 것도 이것저것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제 일상은 평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등원 준비할 동안 간단한 집안일을 끝내놓습니다. 등원시키고 수영을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남은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도서관에 가거나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 하원 시간이 다가오면 장을 보고 잠시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 씻기고 잠자리 독서 후 같이 잠드는 삶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방학이 있으니 이 일상이 깨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야 했고 더운 날 밖에 나가고 아이를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단 음료를 찾게 됐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충전할 시간이 없으니 외식과 배달하는 횟수도 늘고요. 운동도 못 나가다 보니 몸이 처지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검진 결과는 다행히 깨끗이 잘 나왔어요. 매번 검진을 갈 때마다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건강해야겠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운동만 하면 되는 건지, 잘 먹으면 되는 건지, 잠을 잘 자야 하는 건지, 뭘 얼마나 해야 건강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평소에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단순한 하루가 사실은 제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다는 걸요. 운동을 못하니까 체력이 떨어졌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짜증도 더 많이 냈어요. 몸이 축 처지니까 뭘 제대로 해먹는 것도 귀찮아졌고 배달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수영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수영을 하고 씻고 나오면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몸을 움직였다는 것 자체도 있지만 머리가 한번 환기되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상태로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영은 운동이면서 동시에 하루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운동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치면 또 다른 곳에서 균형이 무너지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머지 삶들이 천천히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 방에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종목이 올랐나, 얼마나 올랐나 매 순간 주식 어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시장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마음이 편한지, 어떤 투자가 내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나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지닌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결국 투자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게 삶과 투자의 균형을 잡으려는 과정인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하나를 빼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게 나와 맞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 그렇게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검진을 계기로 갑자기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려고요. 매일 마시던 달달한 음료를 조금 줄이고 대신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마시고 다시 수영을 가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이 정확히 어떤 삶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답을 찾아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해치지 않을 만큼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싶은 노후는 돈만 많은 노후가 아니라는 것. 돈이 있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몸도 있는 것. 여행을 가서 마음껏 걸어다니고 좋은 곳을 보고 아이들과 돌아다니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사는 것. 저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모으겠지만 돈만 모으지는 않으려고요. 지금의 몸도 같이 챙기고 지금의 삶도 놓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오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만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네네, 네네, 네네. 뽀뽀 다시 뽀뽀.